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2023 신한솔 여자 프로농구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와! 바꿨네. 지난번에도 바꿔가지고. 아, 그러니까 왜 네네. 바꿨어요? 제 맘이죠. 네. 네, 다양성을 시도하는 저의 그 노력. 알겠어요. 네. 자, 저희가 오랜만에 또 방구석 리뷰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 그동안에 좀 너무 바빴습니다. 그죠? 네. 아, 너무 피곤했습니다. 네, 좀 저희 김은혜 의원이 또 방송도 하랴, 또 저희 로건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을 네. 보내고 라이드 있습니다. 해주느라. 네, 라이드 해주느라. 네. 저희 어린이집이 또 저희의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김은혜 의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요즘? 누가 어떤가요? 로건이가 어떤가요? 로건이가 어떠진 않고요. 아, 그냥 저요? 김은혜 의원이 어떠진 저는 조금 네. 굉장히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여자농구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을 내서 네, 그렇습니다.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네.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 아, 또 언제 또 시즌이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진짜 벌써 이제 정규리그 90경기를 마치고 플레이오프 4경기를 마쳤으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는 뭐 최대? 3경기에서 네, 최대 최대 5경기. 5경기까지 이제 남아있는 시점이잖아요. 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좀 너무나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하루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중계도 하고 남은 일정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면. 근데 남들이 보면 저 네. 매일 중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보면. 누가 네. 보면 누가 보면 매일 중계하는 줄 알겠어요. 네, 매일 안 하고요. 네, 일주일에 2번만 해도 이렇게 힘듭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순위 맞추기를 했는데 굉장히 보기 좋게 아주 둘 다 어긋났습니다. 아. 네, 둘 다. 어떻게 그렇게 다 틀릴 수 있지? 진짜 너무 할못인가 봐. 진짜 순위 맞추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예상을 빗나가고 BNK가 2위, 그리고 삼성생명이 3위, 그리고 신한은행이 4위를 기록하면서 2, 3, 4위가 결정이 됐고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BNK 그때 당시 순위로 BNK가 4위였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냥 4위로 예상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희가 얘기한 시점부터 해서 BNK는 정말 쭉쭉 치고 올라갔고요. 맞아요. 이제 보란듯이 또 신한은행은 쭉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경기를 치러가는 데 있어 경기력이라는 거는 네네. 분위기를 타면 그만큼 무섭게 상승세를 보이고 맞아요. 약간 이런 업다운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네, 플레이오프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느낌. 전반적인 플레이오프를 본, 느낌. 플레이오프. 사실은 기존의 플레이오프 이제 그동안에 치러졌던 뭐 지난 시즌 치러졌던 어떤 플레이오프 비해서는 조금 띵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약간은 점차가 벌어진 상태로 끝났고 네네. BNK랑 삼성생명 역시도 뭐 1차전에 어떤 대역전극이 일어났지만 네. 2차전에서는 다소 좀 싱거운 모습이 있었죠. 네네. 좀 싱겁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싱겁게 플레이오프가 네. 좀 끝나지 않았나. 싱겁다. 네, 상대 팀 이제 패배한 팀이죠. 삼성생명과 신한은행 팬분들은 기대한 만큼의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단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체력적인 누수도 많을 것이고 네. 어떤 감독님들의 어떤 지력 대결 이런 것도 굉장히 수싸움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정규리그는 돌아가면서 맞붙기 때문에 네. 그냥 이 단순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경기를 풀어간다면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상대가 우리를 이렇게 견제할 거야. 우린 이거를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두뇌 싸움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죠. 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는 우리은행이 가볍게 2승을 거두면서 먼저 챔피언전에 오르게 됐고요. 우리은행이 1차전을 65대 51로 그리고 2차전을 70대 5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적인 1경기, 2경기가 좀 뭐랄까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좀 우리은행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승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뭐 우리은행은 사실 짬볼 수비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네. 신한은행의 뭐 에이스인 김소니아 선수를 첫 경기에서 네. 8득점에 묶었어요. 굉장히 부진을 했죠. 네, 또 거기에다가 야투를 20% 성공률밖에 되지 네. 않을 만큼 김소니아 선수에 대한 어떤 강한 견제를 보였었는데 네. 사실 이 예견은 6라운드 때부터 나타났던 거거든요. 김소니아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부진했지만 6라운드 이제 우리은행과 맞붙게 됐던 시점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날 그 전 경기에서 김진영 선수가
이제 약간의 뭐 신경전. 네, 신경전. 우리은행과 붙어도 자신이 있다. 약간 이런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런 말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은행 선수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고 6라운드 맞대결 당시도 우리은행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시점이었었는데 신한은행과의 어떤 자존심 대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김소니아 선수를 꽁꽁 묶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플레이오프 1차전 역시도 정말로 우리은행은 좀 1쿼터 초반부터 좀 주도권 싸움에 신경을 썼고 특히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에 2번 패했을 때는 신한은행이 평균 득점 28점 또 이제 1쿼터를 주도하면서 시작하면서 끝까지 그 레이스를 달렸었는데 이날 경기 그래서 1쿼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양 팀 다 1쿼터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신한은행도 저도 직관을 했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우리은행의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득점을 많이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게 4쿼터까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렇죠. 뭐 이경은 선수가 분발하면서 나름대로 이끌어 주려고 했지만 또 기존의 어떤 평균 득점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줬던 뭐 김소니아, 김진영 선수가 약간은 좀 부진하면서 어쨌든 득점 루트가 단조로웠고 이 득점 51점밖에 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에 공격 농구를 펼치는 신한은행이 흥을 내지 못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2차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고아라 선수가 18점에 10점, 10리바운드에 깜짝 활약을 했지만 신한은행의 공격을 보면 2점 공격을 51번을 해요. 거기서 22번을 성공했고 외곽 공격을 20번을 했는데 3점 슛을 4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2점과 3점이 33번, 34번 반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외곽을 원래 신한은행이 굉장히 선호하는 팀 아닙니까? 이제 정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오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이 외곽이 터져야 신이 나는 농구를 하고 신한은행이 플레이오프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컨셉은 이 상대에게 외곽을 조금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이걸 빠른 트랜지션으로 가져가고 또 거기서의 빠른 공격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오지 못했던 거죠. 이게 결국에는 위성호 감독님과의 어떤 수싸움에서 위성호 감독님 역시도 신한은행에 외곽은 주지 말자가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수비를 했죠. 그래서 외곽은 주지 않았고 또 반면에 좀 골밑은 그렇기 때문에 좀 헐거웠던 부분을 조금 더 공략했던 신한은행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은행은 2점 슛 시도가 3점 슛 시도보다 적었어요. 3점 슛 시도가 더 많았어요. 34번의 3점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안쪽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좀 2차전의 컨셉은 신한은행이 안쪽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면서 세깅 디펜스를 깊게 했는데 이게 기존에 터지지 않던 기존의 어떤 슛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높지 않았던 고아라 선수가 터지고 김정은 선수가 터지고 막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신한은행은 그 군하나 감독님이 작전 타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주기로 한 사람한테 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수가 결국에 고아라 선수였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고아라 선수가 이렇게 터지니까 사실은 신한은행이 준비를 해왔지만 이게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전에는 누군가 미쳐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라 선수가 미쳐줬던 것 같습니다. 고아라 선수에게 득점을 좀 준다는 식으로 어떻게 전략을 짠 건데 고아라 선수가 그 득점을 다 넣어버리니까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고아라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2번 다 선발로 나왔잖아요. 사실은 기존의 정규리그 때는 그 선발의 자리를 나윤정 선수가 메우다가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에 대한 미끼? 가 되지 않기 위한 선택은 고아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아라 선수가 물론 이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후반 라운드부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또 속공에 대한 좀 가담률이 좋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신장 대비 어떤 달리는 농구 또 이제 약간 슛에 대한 약점도 좀 어느 정도 지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만점 활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1차전 때 그 1층에서 잠깐 뭘 전달해주고 올라가다가 고아라 선수랑 마주쳤거든요. 고아라 선수가 저를 수줍게 보면서 인사를 하길래 왜 수줍어해? 모르겠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화이팅해 이랬는데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2차전 경기가 끝나고 이제 BNK와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NK와 삼성의 경기는 1차전 66대 56 그리고 2차전 81대 70으로 모두 BNK가 승리를 하면서 두 진영에 있었던 우리은행과 BNK가 각 2승을 거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1차전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2차전 패배도 패배지만 1차전에 삼성생명이 약했다는 얘기죠?
그 대역전극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2차전에도 그 분위기가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날 경기 역시도 1쿼터에 대한 좀 중요성을 남겼었는데 이날 삼성생명이 1쿼터 출발은 괜찮았어요. 근데 네,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떤 잦은 턴오버 또 그런 턴오버가 이루어졌을 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의 이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상대에게 너무 쉽게 자유투 득점을 헌납하고 또 배윤 선수를 너무 좀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BNK는 15점 차까지 쥐던 득점을 이런 열세를 또 뒤집고 마지막에 최종 스코어 10점 차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5점을 삼성생명이 까먹으면서 패배를 당했는데 이때 여파로 2차전까지 이어졌던 안혜지 선수가 굉장히 경기 초반 부진을 했는데 갑자기 떡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이소희 진한 선수가 또 신나게 득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수아 선수가 좀 1차전에는 굉장히 득점 부진을 했고 또 신이슬 선수가 원래 그 김보미 선수하고 김한별 선수가 있던 시즌에는 약간 미쳐주는 선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신이슬 선수의 좀 활약이 조금 미비했. 뭐 수비에 대한 중요도 아무래도 상대도 이 앞선 가드들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잖아요. BNK 뭐 안혜지 이소희 선수가 워낙 좀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수아 선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금배 감독도 키플레이어를 조수아 선수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수아 선수가 이소희 선수를 뭐 3쿼터? 2쿼터에서 이제 3쿼터 넘어가는 시점까지 잘 막아줬지만 결국에 이소희 선수에게 한 방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소희 선수는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 무너졌죠. 이제 조수아 선수는 뭐 리딩 면에서 조금은 좀 멘탈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공격적인 패스가 아니라 그냥 투입하는 시점에서 어긋나는 패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조수아 선수가 그 박신자컵에서도 MVP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조수아 선수가 너무 잘한다고. 근데 그 1군 경기에만 오면 굉장히 뭐 못한다라기보다는 좀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본인이 좀 극복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그 작은 가슴? 좀 약간은 심장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연습 때 그만큼 신뢰를 감독님한테 줬기 때문에 감독님도 게임 때 계속 기용을 하시고 뭔가 믿음을 이제 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조수아 선수가 그래도 저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그 1차전에서 무너졌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선전했던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이날 제가 이제 경기장에서 이 음향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해서 작전 타임 때 내용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중계 때는 그런 말을 전달을 제대로 잘 못하기는 했는데 이 얼핏 들리는 그런 내용 중에는 조수아 선수를 활용한 어떤 공격의 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렇게 조수아 선수를 믿으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2차전에 조수아 선수가 17점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득점인 부분에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내년 시즌을 좀 기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조수아 선수가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은 시점이 지금 올 시즌 중반부터 정도 됐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선수잖아요. 어떤 잠재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떤 뭐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탈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층 더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플레이오프는 끝났지만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은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뭐 신한은행은 그래도 이 당초에 뭔가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부분 사실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업다운도 심했고 불안했죠. 조직력이 좋지 못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가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올 시즌에 뭐 이제 시즌이 끝나고 한채진 선수가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또 이경원 선수가 그래도 여전히 좀 건재했다는 부분 올 시즌에 경기를 다 소화했다는 부분 역시도 내년을 좀 더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또 삼성생명도 이제 주전 선수들이 정말 3명이 이탈을 했는데 뭐 윤예빈, 키아나 스미스 또 이주연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백업 역할 이제 주전 선수들의 어떤 경쟁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더 치열해지겠죠. 네, 주전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더 키워낼 수 있다는 거? 키워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레이오프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남은 두 팀이 챔프전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네, 우리은행과 BNK와 우리은행이 올라가게 됐는데, 자, 김은혜 위원은 챔프전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틀릴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배정을 받게 된 거는 1차전이랑 4차전인데 1차전은 이제 공중파 중계, 네. 그리고 2차전은 안덕수 위원님, 네. 3차전은 손대범 위원님, 네네. 그리고 4차전이 이제 저란 말이죠. 네. 개인적으로 저 4차전까지 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우선은 뭐 정규리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은행 5승 대 BNK 1승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은행이 좀 우세인 상태는 맞죠. 근데 이건 정말 단기전이기 때문에 이 김한별 선수가 또 어떻게 미칠지 모르고, 네, 또 정말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이변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음속은 3대1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 네. 뭐 3대1이 됐으면 됐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3대1이요? 네, 3대1. 네, 3대1. 피날레를 장식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5차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5차전에서 진짜 진정한 승부를 가리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은행도 사실 BNK 그 부산에서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것보다 홈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5차전까지 가면 또 홈으로 돌아. 3대1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은행 3대2 하겠습니다. 오. 네, 5차전까지 가는 걸로. 그게 간다. 네네. 우리 진짜 동아일보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요. 뭐 어차피 전 지난번에 그 삼성에게 속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시즌 삼성생명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틀렸잖아요. 올해 또 삼성이 2위 할 거다 그랬는데 또 틀렸잖아요. 3도속. 삼성이 또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제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2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네. 평가는 사실 3대 0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역시도 이제 저의 희망사항은 3대 1이지만, 네. 저 우리은행이 조금 압도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네, 저희는 저희도 재미를 위해 네. 뭐 3대 0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또 김한별이라는 어떤 카드와 또 BNK가 올라오고 있는 이 기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지금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진짜로 체력전이 될 것 같고요. 네. 속공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아까 사실 이전에 얘기는 하기는 했어야겠지만 이 플레이오프 때 BNK가 어떤 달리는 농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속공 득점이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은행 역시도 속공 리그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정말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그 핫핸드가 더 뜨겁냐 아. 네, 이런 또 재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슈터들의 또 대결 BNK의 굉장히, 골밑과 우리은행의 외곽. 네, 또 기대가 굉장히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결과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처럼 네, 이게 뽑아가지고 몇 대 몇을 달아주시면 몇 대 몇, 네, 누가 몇 대 몇으로 누가 승리합니다. 요거를 영상 올라가는 시점부터 1차전 시작하기 전까지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뭐 일상이 좀 바쁘다 보니까 네, 좀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좀 어려웠고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벌써 방구석 토크에 나올 선수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데 자 벌써 한 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누구예요? 강유림 선수가 네, 두 번째로 자기 근데 두 번 출연해도 되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출연해도 된다. 뭐 어차피 언제 그게 또 섭외를 하셨대요? 제가 인스타로 얘기해가지고 나오라 그랬더니 약간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나 거기 왜 또 나가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방구석 토크도 네, 진행될 예정이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은혜 해설위원, 캐스터의 방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